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게 의회 휴회를 요청했는데 LA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여왕이 의회를 휴회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영국은 브렉시트로 가는 수순을 흔들림 없이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죠. 새벽이죠. LA 시간으로 새벽 일찍 자신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게 의회 휴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네. 여왕에게 이제 9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지금 현재는 이제 여름 휴회 기간인데 9월 중순에 이제 의원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영국 하원을 서스펜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의원들의 여름 휴가가 끝나고 복귀하는 9월 10일부터 그래서 이제 휴회를 하면 10월 14일까지 약 한 달 정도 휴회 서스펜드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부터 한 3시간 전인가요?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하원 휴회 영국 하원을 서스펜드하는 것을 전격 승인했다는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원하던 대로 승인이 났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브렉시트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서스펜드한다고 생각하는데 명목상으로는 그렇진 않죠. 명목상으로는 그 회기를 끝내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기 위해 두고 있는 제도가 이 휴회 서스펜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적으로 보면 총리가 여왕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럼 여왕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영국은 그 여왕은 명목상이에요. 여왕이나 왕은 명목상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현실 정치에 실권이 있는 총리가 요청을 하면 영국 여왕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실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브렉시트를 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어떤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총리가 신청하면 여왕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브렉시트를 찬성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왕은 관행대로 했을 뿐인 것이고요. 브렉시트는 아시다시피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 목요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데드라인이거든요. 이제 그때까지 합의가 없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브렉시트니까 합의 없는 그런 브렉시트가 되게 되는데 이 10월 31일이 데드라인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10일부터 이제 서스펜드가 되면 이 서스펜드가 10월 14일까지 됩니다. 그럼 10월 14일 이후부터 이제 영국 하원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브렉시트 데드라인까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뭘 하기가 참 어려운 거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런 그 휴회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이 브렉시트를 실질적으로 강행하기 위한 술수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몰라도 지금 영국 정치권 난리가 났잖아요. 보리스 존슨 총리 지금 뭐 몰아내야 된다 네. 막 얘기하고 지금 아주 좀 굉장히 격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정치권은 이제 격분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브렉시트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돼서 영국 정치에 대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이 어떤 실망감이 컸는데 그런 어떤 영국 정치의 혼란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내 반대 여론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치권, 영국 하원도 상당히 그 부분을 의식하는데 이 보리스 존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같은 보수당의 어떻게 보면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죠. 존 버커우 영국의 연방 하원 의장입니다. 보수당 소속이고요. 그런데 이 보리스 존슨 총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의 그 연방 하원 서스펜드 요청은 헌법을 어기는 언어 도단적 행위다. 총리가 스스로 하원을 서스펜드 해달라고 여왕에게 요청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정말 헌법에 위반되는 반헌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질타했고요.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의 권리를 짓밟는 범죄다까지 범죄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네. 이 보수당의 큰 어른이라고 하시는 존 버커 하원 의장이 아주 질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레미 코번 노동당 당수 제일 야당 당수라고 할 수 있죠. 노동당 당수도 역시 의회 휴회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보리스 존슨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휴회 요청을 발표한 후에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제가 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했다. 자기가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청하는 서한을 써서 보냈다.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가 먼저 발표하고 자기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요청했다는 발표가 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승인한다는 그런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제레미 코빈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본인도 즉각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걸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서한을 보냈다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허사가 됐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의회 휴회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끼어들어서 이걸 승인하지 않는 순간에 이건 또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면 여왕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그냥 해던 대로 총리가 제의하는 거는 그냥 여왕은 관행적으로 승인해주는 그걸 그냥 밟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코빈 당수가 일단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게 요청한 거는 무산이 됐고요. 제레미 코빈은 그렇게 되자 또 보리스 존슨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이 영국 민주주의를 깨부숴버리기로 작정했다. 이렇게까지 아주 극언을 하면서 이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가 아주 보리스 존슨을 영국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는 아주 극한 발표까지 했고요. 이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국민당 당수입니다.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수석장관이기도 하고요. 역시 그 야당인데요. 독재 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폭거다 이렇게 또 맹비난해서 뭐 아주 지금 영국 하원이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승인을 해줘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즉각 해줬잖아요. 네. 오늘 보리스 존슨이 영국 여왕에게 요청했다고 한 지 몇 시간 만에 승인해 주니까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하원이 아주 지금 난리가 난 그런 상황. 하원에서는 밉상이에요 지금 아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임 테레사 메이 총리 때도 이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가 들어선 이후에 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뭐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전 총리 때보다 뭐 훨씬 두 배, 세 배인 거 그렇죠. 같아요. 일단 테레사 메이는 어찌됐건 전통적인 영국 정치의 뭐 질서랄까 관행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힘에 겨워서 못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요. 보리스 존슨은 별명답게 영국의 트럼프라는 별명답게 아예 그걸 무시한다기보다 어찌됐건 뭐 기존의 질서를 지킨다기보다 브렉시트를 당연한 것으로 결국 브렉시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브렉시트를 현실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리스 존슨은 영국 하원을 서스펜드하는 그런 그 수를 동원하는 것까지도 뭐 꺼리낌 없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셧다운입니다. 영국 하원을 셧다운하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네. 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뭐 한 달 정도 휴회를 하고 가장 더운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회기를 하는 게 뭐 문제될 건 아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브렉시트 데드라인이 다가선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인 건데 이렇게 한다는 이유는 역시 브렉시트 때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치권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보리스 존슨 불신임만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이 영국 총리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이것도 참 비슷해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글쎄 임피치먼트 네. 탄핵 얘기 나오는데 영국에서도 지금 보리스 존슨 불신임만 얘기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피치먼트이죠. 참 역시 영국의 트럼프답게 유전자가 비슷한가요?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지금 이 임피치먼트를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영국 정치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휴회, 서스펜드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9월 10일부터 지금 서스펜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뭐 오늘 수요일이고요. 다음 주가 이제 9월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서스펜드예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까지 가면 사실 월요일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고요. 다음 주에는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하원의 정치권이 다음 주 중에 보리스 존슨을 불신임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만약 다음 주 기회를 놓치면은 거의 아마 보리스 존슨이 구상한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현재 집권 그 보수당의 이 숫자를 보면 영국 하원의 총 의석수가 650석입니다. 650석인데 집권 보수당이 314석, 절반이 안 됩니다. 과반이 안 되고 연립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북아일랜드의 보수 정당 민주통합당이 10석입니다. 그래서 합쳐도 과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650석 중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표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노딜 브렉시트 찬성파 보리스 존슨에 찬성하는 의원들 숫자가 과반수에서 한 명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리스 존슨 지지파들이 똘똘 뭉쳐서 단 한 명의 배신하는 의원 없이 똘똘 뭉쳐서 100% 보리스 존슨을 뒷받침해줘야 보리스 존슨이 불신임 투표가 전개되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 노딜, 반 존슨, 그러니까 반 노딜 브렉퍼스트, 반 보리스 존슨 세력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 불신임한 처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당, 스코틀랜드 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변화 독립그룹 이런 그 노딜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 보리스 존슨 내각 불신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제레미 코빈 이 노동당 당수가 존슨 내각을 불신임하고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브렉시트를 질서 있게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또 타정파들이 반대한다고 합니다. 아니 불신임해놓고 또 제레미 코빈이 영국 총리가 된다는 것도 뭐야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참 영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그러면 보리스 존슨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누군가가 총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레미 코빈이 당연히 지금 제1야당 당수니까 노동당 당수니까 제레미 코빈이 자기가 총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다른 당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주에 네.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보리스 존슨을 탄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불신임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고 하니까 참 영국 정치가 이게 무슨 아침 드라마보다도 더 소프 오페라보다 더 소프 오페라 같은 네. 그런 좀 막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런 보리스 신임 그 총리가 네. 뭐 설사 불신임 되지 않다 하더라도 예, 하원에서 이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봉쇄안을 네. 타결을 하게 되면 그렇죠. 결정타를 맞을 맞게 수밖에 되죠. 없는 예.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죠. 네. 효회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 외에도 네. 다른 방안을 이 보리스 총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보리스 예.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위협적이죠. 자신에 대한 총리 불신임 아니고 또 하나는 다른 이제 다수가 뭉쳐가지고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라 다른 자기가 추진하는 브렉시트와는 다른 브렉시트를 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밀어붙여서 그거를 현실화시키면 사실은 그거는 총리 불신임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네. 된 후에 자기가 총리 역할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리스 존슨도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오늘 보도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이 연방하원에서 영국의 하원에서 자신에 대한 총리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즉각 영국 하원을 해산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불을 놓는 거네요. 네, 맞불 놓는 거죠. 영국은 그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에게 그러니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자기를 불신임하면 곧바로 자기도 의회를 해산해서 총선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총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노딜 브렉시트를 강력히 주장해서 결국 영국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심판을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지 사실 보리스 존슨의 이건 어떻게 보면 배수진인데 보리스 존슨이 총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전략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이 노딜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총리 불신임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총리를 불신임했다가는 자기들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지금 바로 의회 해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이 되는데 그때 자기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게 총리 불신임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이 굉장히 그 영국 정치의 묘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래서 브렉시트 반대파들은 총리 불신임보다 지금 또 나오는 소식을 보면 노딜 브렉시트를 봉쇄하는 안을 선호한다는 그런 또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불신임하면 극한으로 가는 것이고 그럼 분명히 보리스 존슨은 의회를 해산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총선까지 가는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혼란으로 상황을 끌고 갈 수는 없고 노딜 브렉시트를 봉쇄하는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이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해도 그것만 막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그 다수의 아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러미 코빈에게도 그 보리스 존슨 불신임 같은 극단적인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아마 제러미 코빈도 한 수 지금 물러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총리 불신임보다 노딜 브렉시트를 봉사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좀 변수가 보수당 내에 소프트 브렉시트파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당 내에 브렉시트 찬성파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렇죠. 네. 소프트 브렉시트 합의하고 그래서 영국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면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브렉시트로 가는 것을 지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있는데 그 보수당 소프트 브렉시트파가 지금 노동당을 비롯한 그 반노딜 브렉시트파와 연대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당 소프트 브렉시트파와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보수당이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에 대한 불신임이나 이런 거는 반대하는 거죠.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니까 아마도 그래서 어느 정도 보수당 온건파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보리스 존슨도 이 소프트 브렉시트파에 대한 보수당 내 소프트 브렉시트파에 대한 공략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러미 코빈과 보리스 존슨이 양측을 서로가 극단에 서 있잖아요. 지금 양쪽이 서로 이 중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공략을 할 텐데 누구의 어떤 설득이 더 효과적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어제 보리스 존슨과 20분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오직 영국만의 결정에 의한 노딜 브렉시트지 유럽연합은 전혀 거기에 결정에 단 1의 합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 유럽연합도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제 영국이 져야 된다. 그것을 사실상 유럽연합이 네. 미리 통보한 거다. 통보한 이런 거죠. 해석으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 데드라인은 10월 31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국 하원이 서스펜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어떤 결판이 나지 않을까. 야, 이 참 영국의 정치 상황이 네. 굉장히 지금 아주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머리라도 단정하죠. 저는 이 보리스 존슨에게 그 헤어스프레이하고 빗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 CNN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머리라도 좀 제대로 예. 빗고 있어야지. 굉장히 더벅머리 스타일에 예, 네. 무슨 뭐 영국 총리가 아니라 영국은 좀 젠틀맨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했어요. 근데 총리가 딱 인상이 좀 개구쟁이 같은 인상. 네, 네. 그래서 만화 캐릭터 같죠? 네, 네. 만화 캐릭터. 그래도 나이보다 이제 젊어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럴까요? 보이는 인상만큼이나 좀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